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의 한 요가 강사가 시작한 작은 선택이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거대한 열풍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잘생긴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100배는 더 끌려요. 라는 그녀의 충격 발언 이후 일본 여성들이 너도 나도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죠. 지금 일본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 일본 여성들이 일본 남자들을 거부하고 오직 한국 남자와만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의 작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매트를 정리하고 수강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유미코, 32살의 요가 강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이 일만 해오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선자리 이야기를 꺼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일본 남자들과의 만남에 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데이트를 해도 뭔가 시원시원한 맛이 없었죠.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혼자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여성 2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일본인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외국인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 때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죠. 일본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남자들의 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배려심이 깊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여자친구를 정말 아껴준다고 했어요.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었죠. 저는 매트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계속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 남자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묘한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죠. 그들이 요가 수업 등록을 하러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들도 반갑게 응답했습니다. 한국인 여성은 일본어를 꽤 잘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일본인 여성의 이름은 사유리였습니다. 1년 전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도쿄에 살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었죠. 그녀의 친구는 한국에서 온 혜진이라고 했습니다. 사유리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 남자에 대해 관심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주고 퇴근하면서 꽃을 사온다고 했어요.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시댁 식구들도 너무 잘해준다고 했죠. 저는 넋을 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 서로를 아끼는 부부. 일본에서는 찾기 힘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혜진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문화 교류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거기에는 한국 남자들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고 있었지만 사유리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 남자라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주인공들이 정말 다정하고 로맨틱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일본 드라마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라니 생각도 못 해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사유리의 결혼 생활 이야기에 모두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본 남자들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때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 음악도 듣기 시작했죠. 모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어떤 인상을 줘야 할지 걱정이 되고 있었죠. 평소와 다르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긴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오늘따라 선생님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오후가 되자 사유리와 혜진이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사유리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편하게 즐기면 된다고 했어요. 모임 장소는 시부야의 한 카페였습니다. 들어가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서 들리고 있었죠.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반반 정도 섞여 있었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유리가 제 손을 잡고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한 테이블로 다가가자 3명의 한국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매너였죠.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의자를 빼주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앉자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어를 꽤 잘하고 있었죠. 이름은 준호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도쿄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3년째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2명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성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요가 강사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질문도 하고 있었죠. 일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특히 준호가 인상적이었어요. 말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면서 따뜻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려고 하자 천천히 기다려주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실수로 컵을 엎을 뻔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손을 뻗어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괜찮냐고 물으며 냅킨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이야기, 양국의 문화 차이, 여러 주제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죠. 민수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요리를 같이 만들어 먹자고 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 참가하겠다고 했죠. 준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가 눈을 빛내며 서울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명동의 쇼핑거리, 한강의 야경,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내내 고향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성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봄, 푸른 바다의 여름, 단풍이 물든 가을,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다 같이 근처 일본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여성들을 먼저 앉게 하고 있었죠. 이런 작은 매너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서울에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꼭 한국에 간다고 했죠.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감정 표현도 별로 안 하고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서로 내겠다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민수가 냈는데 다음에는 자기가 낸다고 준호와 성민이 약속하고 있었죠. 저희 여자들이 나눠서 내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요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배려처럼 느껴졌죠. 식당을 나와서 역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제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차도 쪽으로 자신이 서고 저를 안쪽으로 걷게 하고 있었어요. 말없이 하는 배려가 마음에 와닿고 있었죠. 역에 도착해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물었어요. 혹시 연락처를 교환해도 되냐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묻는 모습이 예의 바르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다음 모임 때 또 만나자고 약속하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잘 들어갔냐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고 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어로 잘 자라는 인사도 있었죠. 저는 답장을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었죠. 이런 설레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준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사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어땠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특히 준호라는 사람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사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도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니까 잘 지내보라고 응원하고 있었죠. 제 마음이 더욱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아침 인사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써 있었죠. 작은 관심이지만 하루가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약속했던 요리 모임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민수가 사는 아파트였어요. 넓은 주방이 있어서 다 같이 요리하기 좋다고 했죠. 저는 앞치마를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벌써 여러 명이 와 있었어요. 준호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고 있었어요. 부엌에는 한국 식재료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죠. 고추장, 된장, 김치,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한국 요리를 해본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해봤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재료 손질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자르는 크기, 돼지고기 썰기, 양념 넣는 순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끔 제 손을 잡고 칼질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잡아주는 모습에서 배려가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불고기도 함께 만들었어요. 준호가 양념장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배와 양파를 갈아 넣으면 더 맛있다고 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이라고 했죠. 가족 이야기를 하는 그의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일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한국 음식이 가끔 그립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 앞으로의 꿈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음식이 완성되자 다 같이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모두가 칭찬하고 있었죠. 준호가 제가 만든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거의 다 한 거였는데도요. 식사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연애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남자들은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00일, 200일, 1년, 모든 날을 챙긴다고 했어요. 일본과는 정말 다른 문화였죠. 성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친구를 공주님처럼 대한다고 했어요.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항상 배려하고 선물도 자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런 문화가 부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사유리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매달 기념일에 꽃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꼭 준비한다고 했어요. 싸울 때도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듣고 있던 일본 여자들이 모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기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를 잠깐 바라보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혼자 집에 가기 불안하지 않냐고 역까지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나왔습니다. 밖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어디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가마쿠라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봄 풍경이 예쁘다고 들었다면서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헤어지려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같이 요리해서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히 들어가라며 제가 개찰구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준호와 함께한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있었죠.
그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배려하는 모습들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남자와 데이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라면서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저는 준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이면 국적은 상관없다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잠들기 전에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주말 데이트가 기대된다고, 좋은 꿈 꾸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사랑한다는 말도 살짝 써 있었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에 일찍 일어나고 있었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너무 차려입어도 이상하고 너무 편하게 입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원피스를 골랐어요. 약속 장소인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고 있었죠.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눈길이 가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마쿠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가마쿠라에 대해 미리 조사해온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불, 예쁜 카페들, 바닷가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가마쿠라에 도착해서 먼저 츠루가오카 아치망구 신사에 갔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가파르니까 조심하라면서요. 손을 잡은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신사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준호와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말이죠. 눈을 뜨니 준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었어요. 대불을 보러 갔습니다. 거대한 불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준호가 제 사진을 찍어주면서 계속 예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도 제 옆에서 셀카를 찍자고 했죠. 점심은 바닷가 근처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나왔어요. 준호가 제 접시에 계속 음식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은 꼭 먼저 저에게 권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와닿고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몇 년 더 일하고 경험을 쌓은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죠. 하지만 특별한 인연이 생긴다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를 그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준호가 부드럽게 웃어주고 있었어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준호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와 있으면 편안하다고,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놓인다고 했어요. 타국에서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미코 씨, 저와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가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매일 생각났다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연인의 손길이었어요. 손을 잡고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쿄로 오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없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도쿄역에 도착해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준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면서요. 여자친구라는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앞으로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마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제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사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와 사귀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사유리가 소리를 지르며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시작했다면서 한국 남자와의 연애가 얼마나 좋은지 또다시 강조하고 있었죠.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들 놀라면서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남자와 사귄다니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기들도 한국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조르고 있었죠. 잠들기 전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무사히 들어갔냐고, 오늘 최고의 날이었다고, 사랑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번엔 농담이 아닌 진심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로요. 준호와 사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꿈 같은 날들이었어요. 아침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퇴근길에는 꽃을 들고 기다리는 준호를 만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100일 기념일에는 직접 만든 영상을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모아서 편집한 거였어요. 배경음악으로는 한국 발라드가 흐르고 있었죠. 감동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요가 스튜디오에도 자주 찾아왔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직접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도 했어요. 김밥, 불고기, 잡채 같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오고 있었죠. 수강생들도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에 다들 감탄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딸에게도 소개시켜 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준호가 제 남자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이른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진지하게 사귀는 사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죠.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싶기도 했고 준호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짐을 몇 번이나 다시 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일본 전통 과자와 예쁜 수건을 준비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고향에 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준호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기까지 했죠.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계속 말을 걸어주셨어요. 일본어를 조금 하셔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냐고, 매운 것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죠. 준호의 집은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전, 잡채, 정말 많은 요리가 차려져 있었죠. 저를 위한 환영 만찬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듣고 가족들의 일상도 알게 되었죠. 여동생은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온 가족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가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경복궁, 인사동, 명동, 홍대, 여러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강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쇼핑도 많이 했어요. 준호가 계속 사주려고 하는 걸 말리느라 힘들었습니다. 옷, 화장품, 액세서리, 뭐든 제가 관심을 보이면 바로 사주려고 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여자친구에게 아낌없이 쓰는구나 싶었죠. 어느 저녁, 준호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자물쇠를 거는 곳에서 준호가 준비해온 자물쇠를 꺼냈어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자물쇠를 걸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영원히 함께하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빌고 있었죠. 그때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반지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혼해달라고, 평생 함께 살자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보다 더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또다시 안아주셨죠. 아버지도 환영한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저는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국제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준호를 직접 만나신 뒤로는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대로 큰절까지 하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모습에 부모님도 감동하셨어요. 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먼저 일본에서 하고 다음 달에 한국에서 하기로 했죠. 준비할 게 많았지만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 수강생들이 모두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미혼인분들은 자기들도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죠. 사유리가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시댁과의 관계, 문화 차이 극복법, 여러 가지를 알려줬죠. 든든한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다들 제 반지를 보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프로포즈는 어땠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눈을 반짝이고 있었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말 부럽다고, 일본 남자들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한국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그 뒤로 친구들 몇 명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국 문화 교류 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 남자와의 국제결혼이 화제가 되고 있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일본식 결혼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죠. 준호의 가족들도 모두 일본에 와주셨어요. 양가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계셨죠. 피로연에서 준호가 일본어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유미코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사랑한다고 외쳤죠. 모든 하객들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한국에서의 결혼식도 성공적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대로 한옥에서 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한국의 전통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함께 모이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도쿄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요가 스튜디오도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매일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스튜디오 청소도 함께 했죠.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도 못 가본 곳들을 준호와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제 손을 잡아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저녁마다 함께 요리를 했어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을 번갈아가며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저는 미소시루를 만들었어요. 우리만의 퓨전 요리도 개발하고 있었죠. 준호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주고 출근할 때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기념일은 물론이고 평범한 날에도 꽃을 사다 주곤 했죠. 싸울 때도 있었지만 준호는 항상 먼저 사과했어요. 화가 나도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일본 남자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고, 앞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제 아기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와의 아이라면 정말 예쁘고 착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약속했어요. 좋은 부모가 되자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고 했죠. 몇 달 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준호가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고 있었죠. 벌써부터 아빠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준호의 배려는 더욱 극진했어요.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못하게 하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발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새벽에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사러 나가기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준호를 닮아서 정말 잘생겼죠. 우리는 아기에게 두 나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아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죠. 준호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요가 스튜디오는 더욱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수강생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준호가 통역을 도와주면서 한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었죠. 국제결혼 부부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보고 국제결혼을 결심한 커플들이 여러 생겼어요. 특히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 커플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있었죠. 작은 큐피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로맨틱했습니다. 결혼 5년째인 지금도 연애할 때처럼 대해주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깜짝 선물도 자주 했죠. 매일 아침 사랑한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죠.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습니다. 영상통화를 자주 하고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육아 조언도 많이 해주셨죠.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일본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어요.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국제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기쁘게 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남자들의 다정함, 배려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요. 문화 차이는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어떻게 한국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 국제결혼의 현실은 어떤지 물어봤죠.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일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일본어도 유창해졌고 일본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어요. 그 균형이 참 보기 좋았죠. 아이도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준호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가곤 했어요. 그때의 설렘을 추억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길 정말 잘했다고, 운명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그 모임에 가지 않았다면, 사유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겠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요즘도 요가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고,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넓게 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낼지도 모르니까요.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의 만남,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어요. 국제결혼이 특별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행복한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준호는 늘 말합니다. 저를 만나서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일본에서의 생활이 외롭지 않다고, 가족이 생겨서 든든하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동생도 낳을 계획이고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살고 싶어요. 두 나라 모두가 우리의 고향이니까요. 이 특별한 인연을 평생 소중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일본 남자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다고 말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최고였어요. 용기를 내서 만나보세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사랑을 말하고 김치를 담그고 한국 명절을 챙기는 일본 여자가 되었어요. 준호는 일본어로 농담을 하고 스시를 만들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 남자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사랑하는 특별한 부부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준호와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오늘도 고마웠다고, 내일도 함께해서 기쁘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우리만의 사랑 표현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의 행복한 국제결혼 이야기였습니다.